민주당을 사실 몰아붙이려는 건 아니고 애정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보자 이제 이런 건데.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좀 뭐 좋은 이제 고언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한 위기를 진단했다는 것부터가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명백히 우리가 국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안에서는 이제 그걸 대하는 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역시 아직도 비판을 해야 되겠구나. 자신들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누가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이 없고 사과가 없고 책임이 없어요. 여가부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뭘 현장을 가신다고요? 다음 주에 가서 뭘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로남불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과 수십 년간 뭐 이제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제 같이 해왔고 또 그 삶의 궤적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셨고 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의 갑자기 돌아가심에 대한 안타까움, 곤혹스러움, 당혹감 이런 게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박원순 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사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와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가장 인권과 인간의 존엄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야 될 정당인데 사건 초기에 보여준 그 피해자의 존엄에 대한 아주 안이한 자세. 지금은 과거 70년대가 아니잖아요. 그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됐던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보여준 모습은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민주당과 또 정부도 그렇습니다. 여가부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뭘 현장을 가신다고요? 다음 주에 가서 뭘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가부야말로 가장 그 부분에 선도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초기의 모습이 민주당이 좀 아쉬웠다. 정부에서도 그랬다라는 점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박성민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민주당의 당혹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인데 박원순 시장이 한국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상징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권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당혹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또 하나 충격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 오거돈 시장에 이어 박원순 시장, 광역단체장이 지금 세 분이 같은 이유로 지금 물러나게 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내부에서 이 문제가 당혹스럽고 또 뭐 특히 뭐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은 굉장히 시민운동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분들 다 관계들이 가까울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적인 사연으로 보면 사적으로 보면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괴리가 있는 거죠. 명백히 우리가 국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안에서는 이제 그걸 대하는 게 좀 이중적이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비친 게 좀 있었죠. 주제가 위기의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사실 몰아붙이려는 건 아니고 애정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보자 이제 이런 건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또 뭐 그건 정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이슈 자체보다는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느낌은 어떤 잘못을 누가 지적을 해요. 그냥 야당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없고 사과가 없고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반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그렇게 반박까지 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원바운드로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해도 되는데 그렇고 사과를 할 때도 사과의 결국 진정성인데 사과가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그 인정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피해자가 풀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다시 하여튼 죄송하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슈가 벌어졌을 때 아, 저건 잘못했어. 잘못했지만 저 당은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도 묻고 고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그렇게 뭐 국민들이 아주 매몰차게 비판하고 그러지 않죠.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니까. 근데 좀 그런 점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좀 유독 이 전 정권 때문에 이렇다. 뭐 야당 때문에 이렇다. 보수 언론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유행병처럼 돼서 어떤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거나 누구거나 보수 언론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조금 이제 여당이 되고 굉장히 그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좀 뭐 좋은 이제 고언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10년째 민주당에 대해서 조언도 했고 비판을 했는데 한 2,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교수님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판 그만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이제 형성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한국 사회가 이제 드디어 좋은 징조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역시 아직도 비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포인트에다가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지적 오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의원님 같이 이렇게 책 읽는 모임도 하고 그 부단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쁜데 새벽 7시부터 움직입니다. 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하는 태도를 가지신 분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요. 자신이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 태도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 위기는 계속 올 겁니다. 제가 그 참여정부 때 이제 초기에 사실 부동산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를 노정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걸 극복해 나갔지만 그때 참여했던 인사가 저한테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교수 이제는 알겠어. 이제는 우리가 진짜 알겠어. 충분히 분석했어. 제가 되게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겠 모양이다. 오늘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10%나 올랐다. 11점 몇 프로 올랐다. 그거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과잉 유동성이나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이 곤혹스러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조적 제약이 있습니다. 유동성. 그다음에 서울과 같은 창조 도시에 몰리는 성향은 그건 지구적 성향입니다. 이걸 이런 구조적 제약을 놔두고 무조건 한가하게 비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도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초기에 세상을 잘 안다라는 그 오만 속에서 초기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처에 실패했던 거.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기본주택서부터 시작해서. 왜 초기에는 그런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으셨는지 다들. 얼마든지 중산층용 임대주택 혹은 전체 임대주택에 대한 지금 상당히 전향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나와야 되는 건지 저는요. 거기엔 첫째, 지적 오만이 있었고요. 둘째, 자신들이 아까 이것도 메시지 영역과 관련된 건데요. 네. 자신들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처음에 부동산을 잡는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걸 잡지 못했을 때 그것이 아까 박 의원님이 얘기한 신뢰의 결핍으로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정치는 신뢰 자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소우주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대처하는 것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잘 반성하고 하면은 이제 길이 보이는데 뭐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뭐 국회 이전 네. 물론 그 의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근데 김태년 의원의 속을 제가 들어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나 해석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옳은가? 옳죠. 그러면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이 문재인 정부가 놓쳤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 지적 오만을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